그때 최영이 갔으면 뭐 요동정벌 성패 여부에 상관없이 어쨌든 군대 갔다 그냥 오는 최영의 거죠.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총사령관이 교체가 되는 역사상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성계 하면 태조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본투비 워리어. 그야말로 전쟁의 신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고려사 기록이나 그다음에 태조실록 기록을 보면 믿을 네.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화살 잘 쏜다 이 얘기는 하도 많이 듣긴 했는데. 이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성계에 대한 나쁜 기록이 없다. 그건 승자의 기록이라. 그렇죠. 편집 과정에서 많이 없어졌을 거다. 예. 그런데 남겨놓은 기록 자체들이 예. 그러니까 뭐 정치라든지 어떤 교류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군사와 관련된 것들은 다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성계는 무장으로서 장수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네. 라는 것들을 당대에 이미 인정을 했고 후대 기록으로 볼 때라도 요거 남겨놓으면 네. 우리 태조어른 네. 지위 올라간다. 그다음에 분위기 올라갈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는 거의 대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많은 게 네. 이게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사건은 왜곡할 수가 있지만 네. 전쟁 자체의 승패는 왜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 자체에서 뭐 묘사 부분은 조금 과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적장에 뭐 입에 화살을 꽂았다는 등 뭐. 그좀 머리를 쳐서 이렇게 네. 뭐 맞췄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록 기록에 보면은 다리에 화살을 맞기도 했었거든요. 이성계가. 이성계가. 그런데도 이제 적진을 돌파해서 어. 무너뜨렸다 이런 기록이 있지만 네. 결국 결과로서 그 모든 왜구들 또는 홍건적 또는 원나라에 있었던 나중에 부속 세력들을 네. 물리쳤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성계의 군사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재능은 네. 탁월했겠구나라는 것들은 외구도 토벌했나요? 이성계가 예. 이제 전국구로 나타나는 건 네. 1380년 1380년.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황산대첩입니다. 황산대첩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전 모르죠? 우리 편이 아니셨다고. 황산대첩? 예. 사실은 황산대첩 이전에 그 유명한 진포대첩이 있습니다. 예. 최무선이 처음으로 화약무기를 썼다. 예. 이렇게 해서 10,000명에서 20,000명에 이르는 왜구가, 이게 왜구가 10,000명에서 20,000명이에요. 이거 진짜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배가 500척입니다. 예. 이 군산 앞바다를 다 메워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 이제 고려 조정에서 마침 신무기, 화약으로 화포를 만들어서 이제 공격할 수 있으니까 네. 최무선, 나세, 심덕부 이런 원수들을 보내서 공격을 해서 네. 이 배들을 싹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네. 왜구들이 다 육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전라도 경상도 일대를 다니면서 노략질이라는 네. 노략질은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고려 조정에서 다시 이제 그 정규군을 보내서 네. 이들을 토벌하게 하는데 네. 오히려 대장군이 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일이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연락하죠. 성계야. 그쵸. 아. 그랬더니 이성계가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예. 사실은 이제 이성계의 부대와 최영의 부대가 좀 다른데 예. 최영은 고려군이라면 이성계의 부대는 이성계 부대입니다. 최영은 나라 예, 국가의 부대를 군대. 이성계는 자신이 그 동북 지역에서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네. 고려인, 몽골인, 여진인 연합부대예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막강한 부대죠. 네. 이 부대 한 1,500에서 2,000명을 이끌고 다시 이 전라도로 내려옵니다. 운봉적으로. 전라도까지.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왜군을 섬멸하게 돼요. 야. 이 섬멸했다는 소식을 이제 기록으로 나온 게 그 유명한 황산대첩비가 남아 있고요. 이제 네. 여기서 이제 개선을 합니다. 이때 노장이었던 네. 최영이 웁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격스러워. 저런 우리 국가의 미래가 밝구나. 공은 진짜로 네. 고려를 네. 구한 분입니다. 앞으로 고려의 운명은 네. 공에 달려있다. 이때 지지도 엄청 올랐겠는데요. 장난 아니죠. 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의 명성이 네. 여러 지역의 전투에서 합친 것보다 이제 이성계, 그럼 외구 야. 격퇴, 장군, 승리 네. 이런 어떤 공식들이 따라 붙었고요. 예. 사실은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이성계가 또 한편 개성에서 네. 굉장한 스타덤을 네. 오르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뭐죠? 바로 뭐냐면 격구 사건이에요. 격구? 태조가 네. 격구의 신이었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메시급이었다. 네,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에 네. 한 두세 페이지가 격구 묘사로만. 격구 올타임 넘버원. 고트. 네. 예. 이걸로 이제 또 장안에서 화제가 됐고 이제 황산대첩으로 백성들의 인망을 얻게 됐고 야.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 네. 잊을 수 없는 네. 이 모두 고려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외구 때려잡고 원나라 때려잡고 뭐 다 때려잡고 격구도 잘해. 그렇죠. 야, 요 정도 인기였습니다. 이성계는. 태용 장군도 근데 엄청난 무공을 세웠던.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난세에 활약을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성계가 각계 여러 전투에서 참여를 할 때 그들을 총괄을 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최영이라는 네. 인물이라는 점,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왕의 반원 어떤 자주 정책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그 가문 자체는 굉장한 문신 가문이었지만 스스로 이제 무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장군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가문으로 볼 때도 어떤 가문에 비해서도 밀리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네. 더 나아가서 최영이 있었던 덕분에 사실은 네. 그 뒤를 계속 봐줍니다. 이성계에 대한 독자적인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시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성계를 꿰뚫어 보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이님 같은 인물이 이른바 권문세족이라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 권력을 제멋대로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네. 최영이 볼 때는 쟤네들 없애야 된다라고 네. 해서 결국은 소탕 작전을 벌여서 없애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님이 끌려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장군, 이성계 조심하십시오. 아. 이성계 혼자는 못 죽어. 이성계 예. 나라 세울 사람입니다. 예. 고려 멸망시킬 사람입니다. 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최영의 반응은? 어떻게 이성계를 의심하냐? 아, 신님이 대단했구나. 예. 그때 감격하면서 눈물 흘렸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너는 이성계를 의심? 너 우리 둘 이간하는 거지. 이게 이제 그 앞에 황산대첩이 있고 8년 뒤 예. 그리고 그 해에 위화도 해군이 있는 아. 그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 그럼 그 위화도 해군 직전까지도 최영 장군은 생각도 못한 거네요. 위화도 해군 보낼 때도 생각 못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야. 문장의 전반적인 어떤 내력을 보면은 네. 최영은 당대의 최고의 장군이면서 네. 고려를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성계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야. 그러면 일단 위화도 해군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예. 고려는 네. 원이 건국했다는 명나라가 건국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예. 모든 것들을 원쪽 명나라 쪽으로 바꿉니다. 원에서. 아, 예. 그런데 들어온 거는 뒤통수예요. 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반원 정책을 썼던 상당수의 관료들이 네. 아니 그래도 원나라는 네. 우리 요즘에 뭐 이렇게 욕하고 그런 건 없는데 네. 그냥 우리 다시 그럼 친원으로 돌아갑시다. 아, 그런 얘기까지. 이런 세력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뭔가 땅을 내놔라, 네. 영토를 내놔라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정이 발칵 뒤집힌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야 될 거냐, 예.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뭔가 저항을 해야 될 거냐.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논의가 분분한 끝에 우왕하고 최영은 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온 나라인데 네. 이 국토를 다시 저 새로운 명나라에게 줄 수 있느냐, 저 도둑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한번 붙자. 그렇죠. 안 주면 붙어야죠, 이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분위기가 싹 트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요동정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요겁니까? 그래서 요동정벌이라는 거죠. 아. 그럼 거기에 이성계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동정벌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고려의 전 병력을 다 모읍니다. 한 3만 9천 명 정도의 병력을 모아요. 와. 말이 2만 필이 넘습니다. 야. 주력 부대가 기병이기 때문에 네.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전투력에서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명나라에 연락을 합니다. 네. 우리 얼마? 10만. 우리 맨날 당했던 거잖아요. 아,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네, 명한테 뻥튀기 우리가 해가지고 명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0만이다 지금. 우리 네. 중앙 좌우 3군을 10만을 끌고 간다. 예. 요동 내놓지. 이 얘기를 선전포고를 하고 예. 요동 정벌을 시작을 하죠. 아, 명나라는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왔나요? 아니 그때부터 예. 이제 반응이 없어요. 아, 명은. 성간무 소식.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예. 예. 이제 이렇게 이제 3군을 네. 꾸려가지고 이제 중군, 그러니까 총사령관이면서 가운데 부대를 이끌고 있는 게 최영. 네. 그다음에 좌우에 이성계와 조민수 예. 이 두 장군을 네.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그대로 올라갔다면 위화도 해군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고려는 조금 더 존속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 이성계는 뭐 사불가론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반대했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좀 급하게 진행됐다라고 이성계가 볼 때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예. 일단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여름에 네. 지금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습기가 차게 되면은 그 악교가 녹아서 화살 같은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농번기에 군인들 징발해야 되는데 예. 원래 농사 지을 때는 군인 징발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장마 기간에 만약에 우리 비 오면 못 움직이는데 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술 전략적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도리에 적절하지 맞지 않다. 이게 요 부분은 네. 전술 전략적으로 옳다고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명나라는 지금 올라오는 기세니까 네. 거기 기세에 맞섰다가는 오히려 실력 행사를 넘어서서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경우를 이성계가 봤을 수도 있고 어. 사대론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이때 이성계가 사대론자였을까라는 거는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단순하게 말 그대로 장군으로서 견해를 제시했는데 네. 이 견해가 전부 묵살됩니다. 총사령관이었던 최영에 의해서. 아. 그리고 최영은 최영의 생각은 거기 그때까지는 이성계를 믿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믿고 있었고 그럼 진짜 이거는 믿을 만한 게 이성계여서 보낸 거예요. 그렇죠. 순수하게.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변수가 생깁니다. 네. 이제 군대를 다 이끌고 예. 외부로는 10만, 내부로는 4만. 근데 군대를 이끌고 평양까지 옵니다. 네. 평양이 항상 이제 그 대륙 어떤 정벌의 전초 기지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우왕이 네. 장군임에서 장인이거든요. 우왕이. 네, 우왕의 왕비가 여럿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명이 최영의 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장군 장인 장인어른. 공민왕도 예. 장군이 없을 때 돌아가셨는데 예. 장군이 전쟁하러 가면 예. 나는 어떻게 남아주시오.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 최영이라는 인물이라면 네. 이거 무시했을 겁니다. 왜냐면 나라가 우선인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이건 계속 참으세요. 제가 조치 다 해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우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 매달렸는지. 불안감을 느꼈는지 예. 모르지만 평양에 최영이 남습니다. 아, 요게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이성계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성계가 총사령관이 돼서 아, 그때 최영이 갔으면 뭐 요동정발 성패 여부에 상관없이 어쨌든 군대 갔다 그냥 오는 최영의 거죠.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총사령관이 교체가 되는 역사상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성계가 이제 쭉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위화도, 압록강 하구에 있는 네. 여의도와 같은 섬에 네.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지도를 유튜브에 띄워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압록강 쪽에 위화도가 진짜 여의도처럼 딱 있네요. 그렇죠. 저기 이제 안둥, 단둥이라고 하는 곳을 바로 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요동 정벌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사실은 고려군은 저기 건너편을 여러 번 갔다 왔었어요. 예. 영토화 시키는 데는 예. 뭐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저기가 뭐 지역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네.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평양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거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은데 예. 돌려야 될 것 같아. 다음 넥스트. 유턴.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다시 고. 고. 그래서 다시 또 연락을 해요. 네. 다시 전화비도 비싼데 그러면서 다시 연락을 하는데 다시 네. 고. 최영이 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몇 번 연락을 했는데 네. 평양 쪽에서는 계속 전진을 하라. 네. 그러니까 이성계가 현장에서 판단할 때 이 네. 전쟁은 더 이상 무리다. 어렵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으면은 네. 어떡하지? 그럼 그냥 치는 신용이라도 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성계는 이미 정도전에게 네. 아마 귀가 따갑도록 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 그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 예.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그렇다면 적어도 고려는 네. 이제 저 나이든 장군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새로 떠오르는 나나 이 네. 옆에 조민수 예. 같은 장군이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왕이면 나.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예. 그러면서 네. 회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고려 멸망까지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염두에 뒀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기는 시간적으로 한 4년 정도 1388년, 1392년 네. 해서 그 간격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단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영을 대체하겠다. 다만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역적이 되는 거니까 그 역적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네. 저쪽 세력을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일망타진해야 된다. 그래서 예. 우왕과 최영 세력을 네. 무너뜨리는 작업을 일단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위화도에서 하겠다. 말머리를 돌리면서 이성계가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 이후로는 다음 시간에 이 진짜 중요한 얘기가 여기 원래 더 가려고 했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 원래 드라마도 중요한 순간에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예. 최영과 이성계의 운명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이성계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떤 식으로 또 새 왕조가 탄생하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박광일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